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근영그룹의 다이아몬드 스기하라 가오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 미네랄 강의를 맡아서 좀 많이 긴장되는 게 저보다 몸에 대해서도 뭐 장 사장 비롯해서 이게 굉장히 그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배운 부분을 또 제가 이 미네랄 강의를 받으면서 또 한 번, 아로마 에센셜 오일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되면 좋겠어서, 오늘 열심히 좀 준비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게 일본 도테라 재팬 그 도테라 재팬이 시작할 때부터 이 파슬이라는 제품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 파슬 미네랄을 다루고 있던 다른 회사가 약간 좀 도테라 재팬을 설립할 때 같이 힘이 되어서 같이 시작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도테라 재팬하고 이 파슬 미네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10년 넘게 같이 그 판매가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효과를 많이 보셨고 그다음에 그만큼 몸에 대한 임상 같은 것도 엄청나게 자료가 쌓여 있어요. 근데 네, 그것들이 다 이제 일본어여가지고 제가 좀 그런 것도 다 이제 좀 풀어서 여기 강의에 같이 녹여 봤어요. 네. 그리고, 그 미네랄이 정말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거의 가입할 때부터 미네랄로 가입해서 LRP 다음 달부터 LRP를 계속 돌리는 게 미네랄이에요. 주된 그 제품이 미네랄로 LRP가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90%, 80% 정도가 미네랄이라고 하는 말도 들을 정도로 미네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가끔씩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오일이 들어가는 아니면 다른 영양제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상위 스폰서 사장님들이 많이 힘을 써주셔서 이 파슬 미네랄이 판매가 시작하는 게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이게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서 사업에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아프신 분들한테 또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미네랄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잘 보이고 계신가요? 네. 네, 우선은 이제 미네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네랄이란 얘기를 하기 전에 이분의 이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라이너스 컬 폴링이라는 박사신데 노벨 평화상 그리고 노벨 화학상 이라는 두 가지의 또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두 번이나 노벨상을 수상한 몇 없는 과학자이십니다. 그리고 48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 아세요? 저도 당연히 모르고요. 네,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20인의 과학자,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실린 과학자이시기도 하고, 아인슈타인과 단둘이 그때 선출이 되었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의 절친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이 미네랄에 대해서 배운 약사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그렇고 그 영양학 박사이신 분도 학교에서 이분의 이름을 교과서에 나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문인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병도 예외 없이 미네랄 결핍이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미네랄을 충분히 잘 제대로 섭취를 하면 그 어떤 병도 뭐 병원이나 약국이나 뭐 이런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그 선생님은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셨고 어떤 병도 모든 병이 미네랄 부족이 원인이다라는 말을 좀 기억하고 가실게요. 네, 그다음에 알린델 박사가 쓴 비타민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고 이게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비타민 그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 또 비타민 붐을 일으킨 영양학에 대한 의식 개혁이 시작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 안에 비타민은 중요하지만 비타민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비타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네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은 미네랄 도움 없이는 흡수되지도 않고 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한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바이블인데 미네랄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한 얘기 중에 병의 어떤 질병의 예방은 고치는 것보다 쉽고 빠르고 현명하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고 이런 거 되게 익숙하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병원을 사랑하는데 사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는 나다라는 얘기가 이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미네랄 하니까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5대 영양소 여러분들 이제 많이 그 건기식 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그 다음에 옆에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항상 미네랄은 마지막에 이렇게 붙어 있죠.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지 미네랄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잘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탄단지 중요하고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끝에 붙어 있는 게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지금까지는 좀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뭐 부족하면 안 되고 섭취해야 되는 뭐 필수 영양소다 정도는 알겠지만 이걸 섭취 안 했을 때 아니면 부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고 미네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지구로 멀리 가봅니다. 네,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을 만드는 기본 단위는 원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사람 몸도 예외 없이 원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래서 미네랄은 모든 살아있는 생체를 구성하는 주요 4원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 네 가지 이외의 원소의 총칭이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 등등등이 미네랄이라고 하고, 이거를 총 합해서 무기질이라고도 해요. 우리 에센셜 오일은 유기물질이잖아요. 살아있는 그리고 변화하는 유기물질인데 무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우리 몸 안에서 합성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고 음식물로 섭취해야만 우리가 그거를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만 존재한대요. 그리고 식물들은 뿌리로 통해서 이 지구에 있는 미네랄 원소를 흡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네, 주기율표. 네, 주기율표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런 거를 공부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미네랄 얘기를 하는데 이 주기율표가 나오니까 이 많이 봐왔던 주기율표인데 요 위에 제가 초록색으로 네모나게 표시를 한 4개가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서 발견된 원소가 118개예요.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생체 주요 4원소 아까 말씀드린 수소, 탄소, 질소, 산소 그 초록색으로 네모를 해놓은 그 4가지예요. 그 4가지를 뺀 나머지 114개를 전부 다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하고 미네랄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으로 선을 치고 이렇게 표기한 부분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은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핵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으로 합성한 거라서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것들도 다 빼면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네랄은 현재 89개가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89개. 이 숫자를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네랄은 지구상에 자연에 존재하는 미네랄은 89개가 있다. 네. 그리고 역시 지구는 여러 가지 이런 원소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만들어져 있는데 산소, 규소 이렇게 크게 나눠서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등등이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안에는 알루미늄도 있고 당연히 납도 있고 수은도 있고 비소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딱 들어보면은 우리 몸에 해롭다, 유해하다라고 많이 듣는 미네랄들이죠. 근데 이제 지구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까지 왜 해드리냐면 이 파슬 미네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미네랄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셀렌이 많이 들어간 거, 뭐 칼슘제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고 뭐 좋은 것도 많지만 이 파슬 미네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지구를 구성하는 미네랄이 가장 밸런스가 잡힌 상태로 그대로 모든 미네랄이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거를 좀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장래균인데, 이 미네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다시 또 감동을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이 같은 오일인데 10명을 그렇게 돌려서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 다 다르게 표현하고 뭐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양한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후각의 세계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 얘기를 최근에 이렇게 다시 공부를 했을 때 또 건기식 교육도 최근에 받았었어요. 이럴 때 듣는 이야기가 약간 비슷하게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10%씩 있고 20% 10% 있고 그다음에 중간균이 70% 있대요. 그래서 유해하다라는 것들이 없애야 되는 건 아니고 없으면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뭔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익균이 또 활발하게 일을 하고 또 중간균이 유익균을 도와서 그 밸런스가 잡힌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네랄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너무 재밌었던 부분이에요. 네, 아까 지구의 구성 원소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아까 4가지 4원소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물이라는 얘기죠. 물이고 그다음에 기타
아주 조금이지만 4%에서 5% 사이라고 합니다. 4% 정도가 미네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 몸의 구성 원소 만들어져 있는 재료예요. 재료. 그 4%가.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미네랄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뼈대나 근육이나 피부, 머리카락 같은 이런 몸의 파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본인 이제 손을 좀 바라보시고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뼈대같이 여기 안에 이제 뼈가 있고, 또 부드러운 살이 있고, 또 피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든 재료가, 미네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손을 꽉 쥐어보세요. 주먹 쥐고 풀어보시고 또 가위바위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컵을 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힘을 주고 컵을 들고 내려놓을 때는 이렇게 내가 일일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뇌에 전달 물질이 있어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를 보내는 전달하는 전달 물질도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미네랄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먹을 힘을 꽉 쥘 때는 칼슘 이온이 작용을 하고 힘을 풀 때 이완이 될 때는 마그네슘 이온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미네랄이 우리 몸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몸은 미네랄 없이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사고를 하는 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미네랄이 중요한 것 같죠? 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흔히 우리가 구석탱이에 미네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 그림을 바꿔서 미네랄은 5대 영양소의 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핵이다라는 이런 그림으로 좀 인식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5대 영양소 중에 이 비타민, 미네랄, 특히 미네랄 부분을 잘 혼합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연구가 되어서 제품을 최고급으로 잘 블렌딩해서 만드는 회사가 우리 도테라 회사죠. 그래서 도테라 건기식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또 한근영 그룹에 만들어주신 이 백과사전을 다시 보면서 이런 미네랄이 뭐뭐뭐뭐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13종의 비타민, 9종의 미네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9종이 뭐뭐뭐가 들어갔는지까지 보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LLV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제품만 있는 특징으로 다른 세계에는 없잖아요. 온가드 소프트젤에 아연이 들어가고 젠제스 타블렛에 탄산 칼슘 들어가고 또 프로테라 쉐이크는 한국에 밖에 없죠. 일단 나트륨, 칼륨, 아연, 철 이런 다양한 미네랄을 다양한 제품에 여기저기 다 넣었어요. 네, 그것도 밸런스를 잘 잡힌 모양으로 잘 들어가 있고, 저번에, 어느 나라죠? 다른 나라에서 도테라 코리아의 영양제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러 오시는 분이 있는 걸 또 봤거든요. 네, 굉장히 훌륭한, 회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미네랄의 역할에 대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체의 구성 재료가 된다. 그래서 뼈를 만들고 치아를 만들고 또 신체의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체 기능 조정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체액에 녹아서 pH를 조절하고 그 삼투압을 조정한대요. 삼투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포들이 딱 모양이 정해진 모양으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유동적인 형태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나트륨 이온, 안쪽에서는 칼륨 이온이 또 작용을 해서 삼투압을 균등하게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그란 예쁜 건강한 세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족했을 때는 또 어떨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신경이나 근육의 흥분성의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근육을 힘을 줬다 뺐다 하는 부분, 이완시켰다가 분장됐다가 하는 부분이 의미를 해요. 네. 그리고 순식간에 뇌에서 우리가 명령을 전달하죠. 그거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네, 주먹 쥘 때, 보자기 풀 때 이렇게 각각의 미네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단백질 등과 결합해서 손을 잡아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효소잖아요. 근데 효소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도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효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미네랄, 보조효소라고 한다고 해요. 그거를 하는 것도 미네랄. 그래서 대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미네랄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진짜로 만들어지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활동하고 있는 것도 대사작용하는 모든 것이 이 미네랄이 없으면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효소를 조금 더 보시면, 이제 효소의 구성 성분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활성산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도, 같은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활성산소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활성산소가 있으면 몸이 녹슬고, 늙고, 노화가 되고, 병들게 하고,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나빠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활성산소는 있어야 해요. 어느 일정, 부분이 있어야 하고, 활성산소가, 그것보다 너무 많아지거나, 그걸 초월해서 너무 이제 증가가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활성산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몸이 이렇게, 밸런스를 잡고, 균형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활성산소하고 싸우는 애는 누구예요? 항산화 물질이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뭐 에센셜 오일 하면서 또 뭐 제품 공부하면서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효소가, 미네랄은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이 된다고 했어요. 구성 성분이 되는데 반드시 미네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이제 짜증이 났어요. 순간적으로. 그럴 때는 옥사이드라는, 활성산소가 이제 발생한대요. 네, 발생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짜증이 팍 나면서, 밖으로는 표현되고 세레니티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짜증이 막 나고 슈퍼옥사이드라는 활성산소가 발생했을 때는 순식간에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산화시킨대요. 너무 무섭죠. 산화시키고. 그래서 약간 계속 짜증 내거나 화를 내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약간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좀 변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네, 진짜로 이런 이제 주변을 산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슈퍼옥시드라는 활성산소하고 대응하는 게 SOD라는 효소인데, 이 SOD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 아연, 망간, 철, 니켈 이런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레니티 소프트젤, 세레니티 오일, 감정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때 같이 이 미네랄을 붙여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그리고 또 뭐 글루타치온 같은 거 미용을 위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 입으로 먹는 걸로는 별로 효과 없는 거 아시죠? 근데 글루타치온 같은 거는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때 좋은 건데, 이거를 만드는 것도 역시 셀렌이라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피부 미용, 이렇게 미용 쪽에서는 셀렌이 굉장히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여기 효소라고 돼 있는데, 그 미네랄이죠. 미네랄, 주목받고 있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셀렌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용 쪽은 뭐 이렇게 그 야사세럼 세트 같은 거 권해드리면서 글루타치온 만드는 오렌지 오일 같은 거 권해드리면서 또 파슬 미네랄 같이 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가 노화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노화를 시키는 거, 특히 뭐 머리카락이나 우리가 저도 이게 파마를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제가 염색을 했더니 머리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마머리처럼 됐는데, 이렇게 약해지는 거를 방지하는 게 카탈라제라는 효소래요. 그래서 카탈라제를 만드는데 또 철분이 없으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헤어 케어 용품에 미네랄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판매하시면 너무나 이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슬 미네랄의 아주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균형 잡힌 섭취예요. 그래서 리비키의 최소량 법칙, 이거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10대 필수 영양소 중에서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이건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항상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모자라는 요소다라는 얘기는, 어떤 뭐 영양소를 뭐 열심히 이제 흡수해도 예를 들어서 뭐 철분이 부족해요. 아니면 칼륨이 부족해요. 뭔가 하나가 부족하면 이 바가지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모자르는 요소에 맞춰서 작동한다는 그런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 균형이 잡힌 섭취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위에 미네랄 그림과 함께 포인트 되는 말을 적어놨는데, 이 파슬 미네랄은 그 자연의 균형 잡힌 상태에서 뭔가를 추가하지도 않았고 뭔가 유해하다고 해서 빼지도 않았다. 자연의 음양 밸런스 그대로 이 병에 담겨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큰 또 포인트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다양한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팀워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미네랄들이 몸속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은데, 셀렌, 아까 미용에 좋다고 했잖아요. 셀렌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소가 필요하대요, 반드시. 네, 그래서 비소는 우리가 유해하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미네랄이죠. 네. 물론 공장 폐기물이나 뭐 폐수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면 뭔가 그런 서플멘트 과다 섭취 같은 걸로 인해서 몸에 다량으로 들어갔을 때는 유해해요. 예, 그런데 자연에 존재하는 그 밸런스 그대로인 경우에는 셀렌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미용에 우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구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카드뮴이 필요하대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카드뮴은 또 구리하고 손잡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구에 존재하는 이 미네랄끼리 상호작용을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팀워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황근영 그룹처럼. 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이 제가 감동받은 재밌었던 내용인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위에 그 파슬 그림이 있는 옆에 써놨는데 파슬 미네랄에는 70종 이상의 미네랄이 확인됩니다. 70종 이상의 미네랄이 균형 잡힌 상태로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은 상태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여성들 빈혈 증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텐데 또 임산부도 그렇고요. 철분이 결핍되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약국에서 병원에서 철분제를 처방을 받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철분제를 처방을 받고 물론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라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좋았는데 다시 원있지 이런 케이스도 있죠. 네, 헤모글로빈이 그 피의 구성 성분이 철인데 철이 풍부하게 있어도 다른 미네랄들 구연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애가 같이 없으면은 일을 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철은 구리와 손을 잡지 않으면 이 헤모글로빈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얘네들 둘이 손을 잡아도 그 옆에 아연이 응원해주지 않으면은 움직이질 않는데요. 네. 근데 그 아연의 응원이 너무 시끄러워도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말 밸런스 잡힌, 균형 잡힌 그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구리가 또 움직이기 위해서는 카드뮴이 필요한데 그거 없으면 뭐 철과 손을 못 잡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네랄이 중요한 것 같아. 여기까지는 오셨죠?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미네랄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도테라 제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 미네랄은 토양, 그 흙이나 돌이나 조개 껍질 등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탁에서 돌이나 조개 껍질을 씹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돌도 씹어 먹는 나이가 있다고 하던데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이나 이런 이제 광물들을 황산과 같은 화학 용액으로 잘 녹여가지고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캡슐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 등등등 이 식물들이 뿌리를 내려서 이 화학 용액으로 추출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뿌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의 물질을 뿌리가 내뿜어서 이 광물들을 녹여요. 그래서 자기 이제 몸으로 흡수를 해서 식물들이 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광합성과 함께 이렇게 크는데 그것들이 이제 조리가 돼서 아니면 샐러드가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게 식물계 미네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작업을 뭐 화학적으로 아니면 뭐 연구를 해서 우리가 광물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식물계 미네랄로 만들어서 먹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류의 지혜를 모두 모아도 사람 힘으로는 광물계 미네랄을 식물계 미네랄로 바꾸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할 만도 한데, 그쵸? 아직까지는 그거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 채소와 과일 등등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면 좋겠죠. 네, 많이 섭취하면 좋겠죠. 이왕이면 뭐 유기농, 무농약 이런 걸로 섭취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골고루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내 얼굴만한 크기의 접시에 5접시 이상을 하루에 먹어야 되는 게 권장 섭취량이래요. 350g이라는 거는 일본의 권장 섭취량이고요. 한국 사람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이만큼 지금 그림에 보이는 정도로 야채를 슈퍼에 가서 사봅시다. 구매를 하면 도대체 얼마예요, 요즘에?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사실 이렇게 조리해서 먹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먹죠. 안 먹어요. 그리고 학생들, 저도 한국에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뭐 편의점에서 밥 먹고, 뭐 인스턴트로 먹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MVP로 간편하게 하루에 2,000원 꼴이래요. 이거를 섭취를 5접시 이상의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먹기 위해서 MVP로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MVP를 먹어야 하는 이유, LLV를 섭취해야 되는 이유를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영양제 안 먹어도 돼. 음식을 정말 잘 먹으니까 집에서 잘 해 먹으면 되지. 음식으로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말, 요즘에 그런 말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니에요. 요즘에 아무리 뭐 야채,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도 땅
자체에 미네랄이 옛날에 비해서 미네랄이 너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충을 해야 돼요라는 얘기를 우리 하시죠. 네, 많이 하는데 그러면 미네랄이 어느 정도 없어졌는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볼게요. 땅에서 미네랄이 사라졌대요. 과거의 100년 동안 농경지에 미네랄 고갈 없어진 이제 퍼센티지를 보면 전 세계에서 예외 없이 70%, 80%가 미네랄 성분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92년에 어스 서밋에서 발표가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이거는 일본의 1950년도하고 2003년도 최소 100g 중에 철분 함유량을 검사를 해본 건데 시금치는 철분 많다고 하잖아요. 포파이 얘기했던 포파이가 유명했던 1950년대는 정말로 시금치 안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100g당 13mg의 철분이 있었는데 2003년은 어때요? 1g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당근도 2.8g이 있었는데 0.2g 거의 없죠. 무 같은 애들은 원래도 없었지만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표이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0년 사이에 약 80%가 채소 안에 미네랄이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에 미네랄 얘기밖에 안 해요. 누구 만나면 제가 미네랄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미네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네랄 이렇고 파스리 이렇고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아니 근데 미네랄이 광물이잖아. 뭐 휘발이 돼서 없어지는 그런 공기 중에 없어지는 건 아닌데 지구상에 어디 뭐 우주에 가는 것도 아니면은 지구상 어딘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는 거죠. 동생이 그 말 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네? 미네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지? 어딘가에는 있겠죠? 네.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도 신기하고 대답을 못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봅시다. 미네랄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미네랄의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농경지라는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가 그 유목민이 아니니까 같은 곳에서 계속 같은 야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원래 이제 풍부하게 미네랄이 있었던 땅이었더라도 이 반복적으로 이 땅에서 재배를 하면서 미네랄 흡수되고 다시 뽑히고 미네랄 흡수되고 뽑히면서 계속해서 미네랄이 없어지는 이게 단순한 구조죠. 네. 근데 그냥 마냥 없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미네랄을 투여도 하겠죠. 네. 비료 같은 것에서. 네. 이렇게 우선은 없어집니다. 반복적인 농법.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네랄이 사라진 이유 2는 순환이 멈췄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농사를 짓고 수확한 음식물을 우리가 먹고 또 배설이 된 것을 다시 밭으로 뿌리는 이 사이클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미네랄 몸에서 먹고 남은 것들, 네, 몸 밖으로 배출이 된 것들은 다시 밭으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어때요? 없어졌죠. 그 사이클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네랄을 몸에 섭취를 많이 했어도 그것들이 다 화장실로 흘러보내고 있죠. 네, 그런 사이클이 멈췄다라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네랄이 사라진 이유의 하나는 옛날에는 상류에서 산에서 굉장히 미네랄이 풍부한 땅에서 주기적으로 뭐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내려오기도 하면서 밑에 지역에 미네랄 풍부한 물이 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을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농경지가 형성이 되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상류에 댐을 만들어서 그 순환이 또한 멈췄다라는 거죠. 이제 내려오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이 풍부한 물 판매하는 거 보면 뭐 한라산의 물도 있고 뭐 산 위에 후지산 물도 있고 산 위에 있는 물들은 굉장히 미네랄을 많이 함유한 물을 판매하기도 하죠. 네, 이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미네랄 사라진 이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 농법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이제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서 열심히 발전을 해서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예쁘게 이 채소와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비료의 3원소라고 해서 질소, 인, 칼륨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슈퍼에서 보는 야채들은 잘 그 모양으로 잘 자랍니다. 한번 텃밭에 키워보세요. 질소를 듬뿍듬뿍 넣으면은요, 그 잎 채소 같은 거, 상추, 엄청 큰 상추, 엄청 큰 배추 이런 거 보시죠. 이런 거는 질소를 많이 투여를 한 거예요. 질소를 많이 넣으면 잎 채소가 크고 예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인을 많이 넣으면은 토마토 같은 이제 과실이 잘 열리고 토실토실하게 이제 맛있게 잘 익어요. 네, 맛있어 보이는 거죠. 영양가는 별로 없는데. 그리고 뿌리 채소를 예쁘게 크게 만들려면 칼륨 같은 거를 투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도 조금 추가를 하는데 아까 지구의 땅의 그 구성 요소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뭐 80종, 70종 이런 미네랄들은 우리가 투여를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슬 미네랄 저번에
엘리트 트레이닝인가? 그 일본의 사례를 종겐마이야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일본에는 이거를 농사에 활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많이 비싸고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파슬 미네랄을, 많이 희석해서 이 땅에 뿌려서 정말 이제 상을 받을 정도로 맛있는 사과를 키우시는 사과 농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네랄 뿌린 풀을, 잘 먹인 소의, 젖을 사용해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아이스크림 회사도 있고요. 정말 그런 이제 농법에 활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그 농사에 활용하시는 할아버지 그 마을에서 뭐 농사에만 활용했겠어요. 이렇게 좋은 거다라는 거를 그분들이 훨씬 더 도시에 사는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들이 다시 건강해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안 먹겠어요? 다 먹어요. 그래서 거기 LRB가 그냥 돌아요. 아주 큰 사장님 계세요. 농사 지으신 할아버지. 네. 그런 변화가 미네랄에 사라진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법의 변화로 인해서, 이건 45년이라는 건 이제 일본의 사례겠지만 한국도 별로 이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45년 식량의 부족이 심해졌던 시절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학 비료 재배가 시작하고 농약 사용이 시작해서, 또 아까처럼 그 빠르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농법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후로 약 20년 정도 지난 후에 60년대쯤부터 생활습관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문제들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미네랄 감소, 미네랄 부족이 원인이다라는 게 밝혀졌었어요. 그 결과 어떤 질병이 급격하게 많아졌냐면, 암이나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의 사망률이 증가를 합니다. 네,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식물계 미네랄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뿌리에서 흡수해서 야채에 들어가 있는, 채소에 들어가 있는 게 식물 미네랄이라고 했는데요. 미네랄에는 광물계 미네랄과 식물계 미네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광물계 미네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암석이나 석회나 조개 껍질이나 그런 것들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 등의 화학물로 용해를 해서 추출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흡수율이 아주 낮아요. 8%에서 10% 정도 흡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LLV 같은 경우에도 뭐 비타민과 함께 들어가 있거나 굉장히 다양한 식물성 그 부원료들이 다양하게 효소랑 같이 들어가면서 흡수가 잘 되게끔 연구가 되어서 잘 나와 있는데, 미네랄 자체는 광물계 미네랄이고요. 미네랄 자체의 흡수율은 8%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물계 미네랄은 철분제 그렇고 뭐 칼슘제도 그렇고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과다 섭취를 하면 위험해요. 체내에 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 광물계 미네랄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부류의 어떤 물질입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식물계 미네랄은 땅에 있는 미네랄을 뿌리가 흡수해서 성장을 했어요. 그 채소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시금치는 이거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뭐 이 채소는 100g을 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진 않잖아요. 뭐 가끔 뭐 많이 먹으면 설사해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많이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대신에 역시 이것도 입자가 작아요. 네, 식물 속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이 흡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건강기능식품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로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지혜가 가미가 되어야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가 땅에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채소를 먹어도 태산만큼 먹지 않으면 먹어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건 조금 반복이 되는 부분인데, 식물은 땅의 미네랄을, 이제 잠자고 있는 미네랄들이 있잖아요. 땅 속에 미네랄을 흡수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번, 흡수된 미네랄을 체내에서 광합성을 인해서 상태를 바꿔서 이 채소들이, 식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식물에 함유된 미네랄은 식물성 미네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에 빨갛게 표시한 부분, 토양 중에 이거는 한국에서는 풀빅산이라고 하나 봐요. 후르보산, 풀빅산이라고 불리는 이런 산들이, 아니면 또 미생물들이 얼만큼 이거를 작게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변화시켰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성분은 분자가 되게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이런 변화가 이 땅 속에 있을 때 뿌리가 얼만큼, 그 땅에 있는 요소들이 얼만큼 얘네들을 작게 만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해지죠. 흡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기다리셨던 파슬리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파슬은 F로 시작하는 화석이라는 말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게 조금 스펠링을 좀 바꿔서 파슬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제 설명 들었을 때는 한국에서 판매할 때는 또 한국의 법규가 있고 그 안에서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려운가 봐요. 한국이 또 식약처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해요. 일본에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한국이 굉장히 엄격한데 이걸 통과하려면 굉장히 법적인 문제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슬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국 제품은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네랄이라는 표기도 또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고, 이 지금 파슬 미네랄 드시고 계신 분은 뒷면에 보면은 무슨 미네랄 성분이 몇 밀리그램 들어있고 이런 게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표시도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슬 미네랄이라고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 표기 아니면 라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판매될 때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파슬이 뭔가요? 파슬은 1억 년 전에 잠에서 깨어난 땅의 선물이래요. 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타주에 있는 이게 땅의 그림이에요. 휴믹 쉐일이라는 고대 식물의 퇴적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옛날에 공룡 시대에 고대에 이 동물들도 막 엄청 커졌지만 식물들도 엄청 커진 거지. 그림으로 우리 봤죠, 많이 보셨는데 공룡 시대에 아주 거대하게 자란 것들은 토양에 그때는 미네랄이 70종 이상의 아주 풍부한 미네랄들이 함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온화하고 굉장히 기후도 좋았고, 그래서 식물들이 그렇게 크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게 자란 식물들, 공룡들도 그렇고 빙하기나 뭐 폭발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것들이 순식간에 땅에 지하에 매몰이 되었어요. 매몰이 되었는데 그 계속해서 박테리아 등 미생물로 인해서 흙으로 변화해서 그 위에 또 새로운 유기물들이 계속해서 쌓인 거예요. 운 좋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박테리아가 그 식물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그 시간 경과와 함께 이 식물들의 퇴적증을 형성한 땅이 지금 거기 파슬 미네랄의 재료가 되는 휴맥쉐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년 전 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식물들이 보통 이제 식물은 땅 속에 묻히면은 석탄이 되죠. 그리고 우리 같은 유기물질은, 이게 살아있는 동물들은 땅 속에 묻히면 석유가 되죠.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되는데, 석탄화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추출해서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적적으로 이 땅이 기적적으로 석탄이 되지 않고 그냥 이제 부드러운 모래 같은 땅으로 이제 덮이고, 그 위에 계속해서 미생물이나 이제 박테리아나 이게 흙들이 계속 묻혀가지고 화석이 된 거죠. 식물 그대로 꽉 이렇게 압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꽉 눌러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땅이 유타주에 생겼다고. 유타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크게 이제 발견된 곳이 유타주에 있습니다. 유타주에 있는 것도 기적적으로 있어요. 우리 본사도 유타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한데, 네, 휴믹쉐일은 미국 유타주의 에밀리군이라는 곳에 1925년에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거는 이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고 원주민들이 여기에 가서 그 몸을 다친 동물들이 거기에 가서 몸을 담그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몸이 좋아지더라. 그리고 동물들도 그렇고 아픈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더니 좀 좋아지는. 그래서 원주민 그 힐러들이, 그 치료사들이 그 휴믹쉐일 돌을 가지고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 얘기 보면 그 어느 산에 가서 칼칼칼 나오는 물을 한 모금 먹었더니 뭐 회춘을 했다, 젊어졌다, 아니면은 뭐 하루아침에 머리가 뭐 하얘졌다, 검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림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런 물이 여기저기 존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여기 이제 그 투어를 도테라 코리아에서도 해준다고 합니다. 컨벤션 뒤에. 네, 너무너무 기대되죠. 자, 이걸 확대해 보면은 휴믹쉐일은 이렇게 돌같이 생겼어요. 돌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식물이 꽉꽉 묻혀가지고 이제 딱딱한 돌처럼 생겼지만 식물이에요. 자, 토양에 있는 아까 산성의 물질, 풀빛산이나 미생물의 힘을 빌려서 아주 오랫동안 1억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나노화가 되고 킬레이트화가 되고 이온화가 되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 인해서 이 미네랄 성분이 적혈구의 7,000분의 1이래요. 그 크기로 나노화가 돼서 분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율이 98%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까 그 광물계 미네랄은 흡수율이 몇 프로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8%에서 10%였어요. 우리 그 건강기능식품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파슬 미네랄은 몸에 흡수율이 98%예요. 왜?
너무너무너무너무 작아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잘 흡수되는 대신에 배출도 아주 잘 되죠. 그래서 과다 섭취가 되는 경우에 몸으로 다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과다 섭취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이 나노화, 킬레이트화, 이온화라는 부분은 좀 네이버도 검색해보시고 공부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킬레이트는 요즘에 그 디톡스 치료 이런 거를 많이 좀 일본에서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킬레이션 기술을 이용한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킬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그 분자가 이렇게 감싸서 잘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런 이제 무해화시켜서 잘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해 중금속 같은 이제 유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감싸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런 아주 똑똑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킬레이트화에 대해서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 그 비타민 C가 칼슘에 잘 녹는 형태로 킬레이트화 시켜서 체내 흡수가 잘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칼슘 같은 거는 뭐하고 같이 섭취해라, 뭐하고 같이 섭취했을 때 잘 흡수가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요 화면은 캡처하셔가지고 이 휴믹 쉐이를 1분 만에 설명하는 이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캡처하셔가지고 달달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사암과 사암 사이에 있는 고대 식물 퇴적증이라고 불립니다. 1억 년 전 공룡시대에 풍성하게 자란 식물들이 반복되는 지각 변동과 빙하기가 오면서 그대로 지하에 매몰이되어 석탄이라는 화석이 되지 않고 식물 그대로 층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1억 년이라는 시간과 미생물의 힘을 빌려 입자가 작아져서 이온화, 나노화, 킬레이트화가 되어서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억 년 전에 표고버섯, 물에 담그기만 해도 미네랄이 추출이 되는 것이 휴믹쉐일입니다. 이 문구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길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1억 년 전에 표고버섯이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고버섯 먹을 때 깡깡하게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만 담가놔도 이렇게 맛있는 국물이 이렇게 우러나면서 약간 갈색이 되면서 우리가 그거를 국에 하고 뭐 이렇게 맛있는 국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만드는 과정이 똑같아요. 휴믹쉐를 물에만 담그서 이렇게 추출이 된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1억 년 전에 표고버섯이다라는 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파슬 미네랄이 실제로 이게 유타주에 이 공장이 있고 채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화석을 채굴하는 그 관성? 이라고 해요. 이게 그곳이 있고, 이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 돌을 캐는데, 이 채굴권 자체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원래 그 미네랄 회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사가 도테라 재팬하고 힘을 합쳐서 합동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채굴권 자체가 일본에 있고, 이 미네랄 추출하는 공장 자체도 여기 이제 유타주에 있고 일본 소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타주에 있지만 미국 본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다른 체계라는 거고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채굴을 해온 아까 돌처럼 생긴 휴믹 쉐일을 정제수에 담가요. 추출 탱크에서 정제수에 담갔다가 냅둬요. 그러면 안정화시키면은 이제 뭐 흙이나 돌 같은 거, 모래 같은 거는 밑에 가라앉겠죠. 가라앉은 거를 분리를 합니다. 한번 분리를 해서 여기서 검사를 한번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리터당 미네랄 함유량이 4만 mg, 너무 엄청난 양이죠. 1리터당 4만 mg 이상이 되어야만 이 검사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굉장히 많아지면은 물을 조금 더 투입하고, 이것보다 부족하면 조금 더 이제 추출해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4만 mg 맞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깨끗하게 이물질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과를 해요. 필터링을 하고 또 다시 이제 보존을 하면 이물질들이 다시 좀 밑으로 가라앉고, 그래서 여과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바틀링 하기 전에, 이 병에 담기 전에 소독을 하는데, 이 과학적인 소독이 아니라 증기로 수증기로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살짝 이제 소독을 하고 바틀링 하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표고버섯이죠. 물에 담갔다가 불순물 이물질 걸렀다가 병에 담았다. 이거가 끝이에요. 네. 너무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구조예요. 설명하기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저의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구의 엄마의 모유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아주 젊은 1억 년 전에 젊은 엄마 지구로부터 물로만, 아주 순수하게 물로만 추출한 우리 엄마의 젖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의 일부고, 지구에 태어난 우리가 아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지구의 엄마 젖을 안 먹어야 하는 존재는 없다. 모든 사람이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아기들 먹어도 돼요, 뭐 어르신들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이 있으실 텐데 이거가 답이에요. 네, 어떤 분도 안 먹어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도 먹어도 돼요. 그리고 먹어야 해요. 네.
자, 휴믹쉐일을 정리해봅니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70종 이상의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킬레이트화를 통해서 아주 작아져서 작게 작게 분해가 돼서 체내 흡수가 아주 잘 된다. 98% 이상이 흡수가 된다. 그리고 나노 사이즈로 아주 작아져 있다. 그리고 뭐 흡수율에 대한 얘기네요. 반복이네요. 체내의 유해 물질을 배출을 도와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흡수도 잘 하지만 또 몸에 있는 유해하다라는 거,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 디톡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 제품이. 그래서 임상을 보면은 그런 디톡스 효과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자, 어떻게 이 파슬 미네랄이 우리가 7월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8월에 그 임시적으로 아주 시험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게 완판이 되어야만이 바로 판매가 시작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많이 잘 공부해가지고 지금부터 미네랄에 대해서 엄청난 것이 들어온다 이렇게 다 좀 약간 말을 많이 주변에 알리고 거의 뭐 7월 달 되면 금방 없어질 거니까 좀 예약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을 받고 그다음에 완판이 되어야 하니까 또 우리도 많이 그때 구매해보고 먹어보고 이렇게 임상을 팀별로 이렇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웰니스 피라미드 그림 매일매일 보시는데 그 피라미드 그 칸칸칸마다 우리가 권유해드리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여기에 또 미네랄이 당연히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 다른 건강기능식품들의 효과를 100배, 1000배로 높일 수 있는 게 미네랄이다라고 해서 같이 붙여서 권유해드리는 것이 좋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세트는 미네랄하고 메터파워 시리즈. 가 굉장히 잘 같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네랄하고 LLV 이렇게도 잘 팔리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파워하고 DDR, 디플로액티브 이런 식으로도 같이 묶어서 잘 구성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에 대한 부분은 미네랄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근육의 긴장과 수축 이런 거에 굉장히 관여한다 그랬죠. 그리고 저번에 그 우리가 그 일본에서 강사분들이 오셨을 때 그 여기 몸에다가 원액을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뭐 팔이 돌아간다든지 이 아팠던 어깨가 안 올라갔던 어깨가 뭐 올라간다거나 돌아간다거나 통증이 없어진다거나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느껴본 경험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 관련된 그 제품군에도 미네랄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그 우리가 짜증 날 때 뭐 이런 거 효소에 대한 얘기, 호르몬에 대한 얘기, 대사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 스트레스 관리, 기분 조절을 하는데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임상 책에 나온 내용들을 보실 텐데 이 안에도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없어졌어요. 아니면 집안에서 뭐 계속 맨날 싸웠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 에센셜 오일과 비슷한 얘기를 미네랄을 먹어서 그렇게 됐어요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이걸로 충분히 감정 오일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아로마 터치 당연히 이제 아로마 터치 하기 전에 일본에서는 아로마 터치 하기 전에 몸에다가 미네랄 뿌리고 시작한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독소 배출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생활 전반에 우리가 그 독소가 쌓이지 않은 체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네랄을 추가하시면 독소 배출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위에는 뭐 잘 배워서 오일을 블렌딩해서 좀 셀프 케어를 하는 거 이제 배워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블렌딩 같은 거 배워서 우리가 DIY 같은 거 클래스 하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뭐 크림하고 뭐하고 섞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거기다가 미네랄을 추가해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미네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미네랄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음료로 먹는 게 이제 기본 뭐 활용법, 음료라고 해서 나오니까요. 일단 이제 먹는 게 기본이겠죠. 건강 유지를 하는 목적으로는 한 달에 한두 병 정도 먹는 거를 권장한다고 해요. 일본의 사례예요.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뭐 어떤 병을 네,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한 달에 3병에서 4병 정도를 3, 4개월 동안에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해서 LRB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미네랄로 돌아간다는 말이 확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나는 어디가 아파서 뭘 고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그걸 고치는 용도는 아니지만 혈액이 완전히 이제 한 바퀴 이제 새로워지는 그 사이클에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은 3, 4병을 집중해서 먹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1병, 2병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이게 미네랄이 흡수도 잘 되지만 배출도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꺼번에 100ml 이렇게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은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유의 쓴맛, 떫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진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원액으로 먹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원액 같은 걸로 먹이지 마시고 맛있게 드셔야지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트러스계 오일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저는 레몬 가죽도 좋고 식초도 좋아요. 어쨌든 이 미네랄 오리지널은 신맛과 잘 어울리거든요. 신맛이 괜찮으신 분이라면 저는 레몬, 뭐 트루 레몬 같은 레몬 가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넣고 레몬 가죽도 넣고 오일도 넣고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신맛으로 해서 먹고, 여름에는 거기다가 조금 소금 같은 거 좋은 소금 살짝 해서 이렇게 땀 많이 나니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7, 카시스 맛 3 이런 식으로 비율로 섞어서 마시면은 가장 맛있다고 하고요. 오리지널은 맨물이나 차 종류에 끓이는 차 있잖아요. 집에서 끓이는 차나 뭐 보리차나 뭐 이런 거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차 종류에는 되도록이면 섞지 마세요. 그리고 이 다양한 음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뭐 이렇게 미소시루 된장국도 만들고 뭐 밥도 하고 이런 반찬 생선 구워 먹고 이런 음식이 한국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한국은 뭐 여기 김치도 있고 발효식품도 풍부하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걸 만들 때 밥을 할 때 미네랄을 그 위에 뚜껑에 하나 정도로 넣거나, 아니면 그 생선 구울 때, 고기 구울 때 찍찍찍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음료로 맛없어서 못 먹겠어, 달아서 못 먹겠어 이런 분들도 모르게, 가족들 아기들 안 먹는다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모든 밥에다가 반찬에다가 이제 뿌려서 스며들게 할 수가 있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이 간수 역할을 한다고 해요. 먹어보면 아실 텐데 이 두유를 갖다가 미네랄을 섞어가지고 두부 만드는 활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재미있는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본사에 가면은, 일본 본사에 가면 이제 먹을 수 있게 많이 시음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시트러스 계열 말고 이거는 봄에 벚꽃을 상상하게끔 하는 뭐 어떤 그런 걸로 나왔는데, 클라리세이지 오일을 섞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고 여러 가지 오일을 섞어 보시면서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한국도 이런 된장, 간장 같은 양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양념에다가 이렇게 섞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간장 100mg, 100g에 뭐 오리지널 30ml 정도. 이 비율은 일본의 간장, 일본의 된장 비율이니까 한국 간장, 한국 된장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섞으면 맛있는지. 그래서 아예 이렇게 섞어 놓고 날마다 쓰는 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거나,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좀 뿌려서 구우면은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레몬 오일 같은 걸로 비린내 잡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요리 클래스 같은 거 하시면은 정말 즐겁고 간단하고 네, 재밌는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네랄로 만든 화장품이, 기초 화장품이 일본에서는 나왔는데 한국에는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DIY 하실 때 이렇게 만드셔도 좋고, 팔터치 하기 전에 뿌려도 좋고, 또 아픈 곳에 뿌릴 수도 있고, 에센셜 오일 저번에 페퍼민트 같은 걸로 한 방울 넣고 같이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 뭐 미스트 같은 거에 뭐 반반씩 혼합해서 뿌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눈이 피로하거나 이게 좀 눈에 이상이 있을 때는 짜가지고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짜가지고 아이 마스크처럼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립블루와 함께, 또 두피 미스트와 함께, 그리고 뭐 화장품 쓰시는 화장품 파운데이션 등에 섞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는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뭐 감정 오일이나 기타 등등 이런 제품하고 함께 권유할 수가 있고, 또 일본은 욕조에 들어가는 목욕 문화가 있는데, 이 조격이나 욕조에 미네랄 캡 하나 정도 살짝 넣어가지고 들어가면은 온천물 들어가는 것처럼 약간 피부에서도 잘 흡수가 되고 되게 정말 많이 따뜻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아까워서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라스체, 이게 우리 독소 배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라스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레몬스를 드실 때, 레몬스 챌린지를 하실 때 미네랄 같이 섞어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먹어요. 프로테라 쉐이크에 PB 어시스트랑 메타파워 어드밴티지랑 뭐 이런 저런 것들 다 때려치고 다 넣고, 그다음에 뭐 시트러스 계열이나 오일 그날 이제 마음에 드는 오일을 조금 넣고, 그다음에 물로 합니다. 저는 프로테라 쉐이크 물로 마시는 게 맛있어서 물 넣고, 또 미네랄 주르륵 이제 대충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쉐이크를 해서 먹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 미네랄 오리지널의 힘든 맛도 없고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효과, 임상 부분인데, 이따가 좀 시간이 있으면 좀 질문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먹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생명의 미네랄 체험단집이라고 이게 책들이 있거든요. 일본어로 된 책인데, 이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본인 협회에서 이 미네랄 강의를 하면서 임상을 계속 이제 10년 동안 모아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데, 한 권에 30명 임상이 나와 있고, 이 책이 지금 15번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500명 가까운 임상이 이 책에 있는데, 사실 이거를 다 뭐 에피소드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가 후루룩 다 이제 다 본 결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안 되는 게 없어요. 뭐가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약사 선생님인데 약을 안 쓰는 약사라고 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정말 다양한 분한테 이게 500명 넘는 인상을 모을 정도로 다양한 체험을 하고 많은 인상 모아왔는데, 이런 병이 있는 분이, 어, 먹는 거를 중단해야 돼, 아니면 뭐 안 먹어야 돼라는 분은 만나본 적이 없으시대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줄여서라도 먹고, 뭐 희석해서라도 먹고, 좀 잠깐 중단했다가도 다시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까 지구 엄마의 모유라고 했는데, 안 먹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누구든 이렇게 권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물론 의사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의사 선생님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를 고치는, 그리고 뭐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나온 제품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체험담집에 나는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먹었더니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뭐 몇 주 만에 좋아졌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분의 체험담이지, 이런 분의 체험담이 있어요라고 전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당신도 그래서 나을 수 있어요, 뭐 좋아져요라는 얘기는 우리가 당연히 에센셜 오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따가 만약에 이제 질문할 시간이 된다면, 어떤 병에는 임상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명을 이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사도 아닌 뿐더러, 모든 병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좀 글씨가 많아서 제가 읽는 것보다는 캡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수의사 선생님이 이 도테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 미네랄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해서, 그리고 체험담집에도 이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썼을 때보다 이 몸도 작고 그래서 그런지 강아지, 고양이 그 동물들이 사용했을 때 훨씬 소량으로 조금 사용했는데 금방 좋아져요, 라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을 잘하고, 역시 동물들이니까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네, 자세한 거는 캡처해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가 미네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약사 선생님의 어머님 사례세요. 네, 그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줌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 선생님이거든요. 이분이 머리가 까맣죠. 이분이 한 번도 염색을 하신 적이 없고 긴 머리를 지금 기부하시려고 기르고 계신다고 하는데 66세예요, 이분이, 이 선생님이. 그 어머님 사례가, 이 어머님은 90대에 들어서 93세부터 미네랄을 드시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휠체어로 생활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원래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으셔서 휠체어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운동을 했다거나 뭐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식이요법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이 미네랄을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휠체어니까 물로 된, 음료수로 된 미네랄을 드시기가 좀 힘들잖아요. 화장실 자주 못 가서. 그래서 일본에 이거를 건조 동결시킨 캡슐이 있어요. 미네랄 캡슐이 있는데 캡슐로 드신 거예요. 캡슐로 드셨는데 93세부터, 이건 병원의 수치니까 신빙성이 있는 건데, 골밀도가 이렇게 하얀 점이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골밀도가 93세부터 96세까지 쭉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20이라는 거는 젊은 성인에 비교해서 120%라는 거예요. 120%의 골밀도로 회복이 되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는 거 하나 이제 소개해드렸고, 그다음에 이 할머니 지금 머리 위에서 찍었잖아요. 이 할머니는 원래는 실버 글레이의 아주 예쁜 흰 머리, 그러니까 연한 글레이 머리였는데 이 미네랄 드시기 시작해서 머리가 까매진 이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까매지는, 흰머리가 없어지는 임상이 그렇게 많아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보통 우리가 뭐 골밀도는 나이와 함께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이빨이나 뭐 이런 것도 점점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머리도 흰머리가 되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왜 골밀도가 올라갈까요?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대사를 돕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라세포라는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발하게 우리가 대사를 시키는 요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골밀도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사를 잘 도와서 대사를 시켜주기 때문에 다시 골밀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흰머리가 없어지는 것도 왜 그런가요?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멜라닌 색소를 머리에 공급하는 효소가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있대요. 그 효소가 점점 이제 멜라닌 색소를 머리에 공급하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흰머리가 늘어나는 건데, 다시 그 대사를 도와주면서 흰머리가 없어지고 이제 머리가 까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네. 그래서 파슬 미네랄의 장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맛에 안 맞아도 요리나 조미료에 섞어서 가족 모두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려동물에게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농사 얘기 조금 나왔는데 식물이나 농업에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희석을 많이 해서, 그리고 저번에 설명 들었을 때도 농법 같은 건 사실 우리가 의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농업에도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전달하지 마시고 그 전문가에게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례를 알려드리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섭취 전에 확인해야 될 점 주의사항이 있다면 스테로이드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이거는 에센셜 오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써보면 지속적으로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신 경우라든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뭐 효과라고 해도 되나?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첨가물이 많은 식생활을 하는 경우, 모든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드실 수 있지만 누구나가 좀 약간 한동안 그런 약간 디톡스를 하는 기간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소 배출 과정에서 피부 자극이 일어나거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거나 설사가 일어난다거나 아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권유하시는 게 좋아요. 예, 우리가 권유할 때 그거를 알고 권유하는 거와 몰라서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우왕좌왕 놀래버리는 거랑 좀 많이 다르죠, 상황이. 그래서 잘 알고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미네랄 자체는 강한 상성이에요. 상성이기 때문에 위장이 좀 많이 약하시거나 공복에 섭취를 할 경우에는, 저는 공복에 섭취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복에 섭취할 시에는 약간 설사같이 좀 묽어질 수도 있고 역으로 좀 변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울렁거린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PB 어시스트를 한 포를 먹고 이 미네랄 물 한 잔 마시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좀 피부가 많이 좋아졌고 좀 몸도 좀 많이 좋아진 거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이거를 희석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좋고, 그다음에 미네랄을 차가운 물에 마시면은 좀 많이 맛없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좀 약간 미지근한 상온의 물 아니면 미지근한 물 따뜻하게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이제 강의했던 여기 붙여놓은 내용은 지금 후루룩 지나갔는데, 이거는 그 한글영그룹 다이아몬드 톡방에 공유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 체험단 집을 요약을 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제 회원분들 중에 일본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좀 시켰어요. 같이 해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같이 읽기는 시간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파일을 이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느꼈던 것처럼 약간 그 미네랄에 대한 감동적인 내용으로 잘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발견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고, 굉장히 내용이 쉬우니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이제 사업하는 것도 아주 많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네랄이 들어오면. 네,